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13장. 공동의존자는 문제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끊은 후에도 번번이 또 다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녔으며 새롭게 만난 사람에게 공동의존의 행동들을 반복했다. 만약 공동의존자가 그러한 행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다시 공동의존의 행동이나 구조화된 대처 방식으로 인해 일생 동안 지배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공동의존이 심각한 질병과 행동상의 문제 또는 파괴적인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과 연관되면서 촉발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실일까? 가족 구성원의 알코올 중독이 공동의존 문제를 일으키는 데 일조하지만 그 외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공동의존자들이 갖는 꽤 일반적인 공통 분모는 그들이 문제가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사람과 개인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보다 더 일반적인 공통된 특성은 공동의존자의 가족 내에 불문화된 침묵의 규칙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규칙들은 보통 직계 가족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가족 구성원의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그 규칙들은 가족 내에서 여러 문제들, 열린 마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직접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 사람은 상처받기 쉽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현실적인 기대, 이기주의,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 즐겁게 노는 것, 그리고 성장과 변화로 인해 섬세하게 균형 잡힌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토론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가족끼리 그와 같은 문제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하고 유익한 일이지만 그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그 규칙들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에게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어떤 정의가 공동의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가?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정의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공동의존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정의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고작 용어 하나를 정의하면서 왜 이런 요란을 떠는가?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공동의존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쉽지 않은 일을 시도하면서 공동의존에 대해 보다 엄밀한 정의를 내리기 전 당신이 상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검증 과정이 적절하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신 내부에 존재하는 공동의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책에서 해결책은 핵심적인 요소다. 해결책은 좀 더 좋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을 의미한다. 나는 공동의존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의존자란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한 사람이자 그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고심하며 집착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아이, 어른,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형제나 자매, 조부모나 부모, 당신의 고객이거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일 수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이거나 종종 슬픈 감정을 느끼는 보통 사람이거나 앞서 언급했던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공동의존의 정의와 회복의 열쇠는 상대방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해결의 열쇠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집착하고 통제하고 강박적으로 돕고 보살피려 하고 자기 혐오에 가까운 낮은 자존감, 자기 억압, 가득 찬 분노와 죄의식, 독특한 사람에게 표출되는 독특한 의존 성향, 괴상한 사람에게 끌리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상황을 참아내는 인내심, 자신을 포기하고 형성하는 타인 중심적 사고, 서투른 의사소통이나 친밀감과 관련된 문제들, 슬픔의 5단계를 통해 일어나는 소용돌이 현상을 공동의존자는 계속 경험하게 된다. 공동의존은 병일까? 어떤 전문가는 공동의존은 병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는 공동의존이 만성적이고 계속 진행되는 병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의존자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자기 주변에 병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하는 것이 필요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를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녀는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을 못살게 굴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나는 공동의존자들이
그러한 가혹한 삶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우리 같은 공동 의존자에게 아주 모질게 대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충분히 모질게 대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충분히 고통받아 왔다. 우리는 여러 질병들과 사람들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우리 각자는 희생이라는 연극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 열연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존을 병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달리 인식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왔던 공동의존의 짧은 역사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고자 한다. 아라노는 1940년대 처음 만들어졌지만 나는 시간과 인간관계의 시작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공동의존적 행동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인간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문제를 가진 친구와 가족, 친척을 항상 돌봐왔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후 계속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에 개입해 왔다. 방송 프로그램의 기자인 몰리 세이퍼가 언급한 것처럼 기원전부터 보편적으로 비참한 시대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기나긴 세월을 헤쳐나오는 동안 공동의존은 인간의 뒤를 미행하며 계속 따라다녔다.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부터 인간은 우리가 공동의존이라 부르는 모든 행위를 계속해 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도와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예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게 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다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정작 그 과정에서 본인은 상처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거짓을 믿었고 그러고 나서 배신감을 느꼈다. 다른 사람을 보복하고 처벌하고 싶어 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를 느꼈다. 그들이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단옷을 입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었고 그 때문에 거친 삼배옷만 입고 살았다. 공동의존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한 행동들을 해왔다. 그들은 본성상 세상의 필요들을 걱정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인정 많은 사람들이다.